한적한 도로, 저 앞에 빨간 차를 주목해주세요. 차선 변경을 하려다가 이어 순식간에 전복되고 맙니다. 갑작스런 후진으로 나는 사고, 중앙선 침범으로 나는 삼중 추돌. 오호, 과속으로 비틀비틀거리다 그만 차가 전복되고 말았네. 사고는 터널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죠. 도로에서 벌어지는 별별 사건 사고들, 그렇다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로 위 별별 사고는 무엇일까요? 방향지시등 안 켜고 껴드는 차량들이 가장 꼴불견이고요. 깜짝 놀라죠. 신호를 무시하고 무작정 끼어들다가는 사고 나기 십상이죠. 저런. 유리창을 깨부시고 물건 훔쳐가고 그래요. 화풀이로 남의 차에 돌을 던지고 후사경을 발로 차는 사람들, 앞차에 갑작스런 유턴으로 꽉, 뒤에서 꽉, 앞에서 꽉, 게다가 가만히 있는 차에 쓰레기 투척까지. 도로 위에 별별 황당 사건 사고들, 블랙박스는 알고 있습니다. 차례차례 신호 맞춰 가는 차량들. 그런데 이때 한 남자가 무단 횡단을 합니다. 운전자 내리자마자 일단 강펀치부터 보는데요. 저는 갑작스레 벌어진 도로 위의 난투고. 놀라서 그랬을까요? 길 가던 강아지도 말려봤지만 소용없습니다. 옆에도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싸움. 그런데 그냥 이렇게 헤어지나요? 어우, 쏘 쿨합니다. 그냥 가세요? 한밤중 도로 위를 달리는 트럭. 대체 이 밤중에 무슨 사고가 일어날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중앙선 침범 아니에요? 에? 트럭 변신? 잘못 보셨다고요? 자,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네. 짐이 떨어졌나요? 높이 제한에 걸려 그만 트럭의 적재물이 몽땅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왼쪽을 주목해 주세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묘기가 벌어집니다. 보셨나요? 아이고야. 경차의 벽타기 묘기 대행진. 어허, 대단하긴 하지만 그래도 목숨은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다행이네요. 위험했어요. 시내 한 도로. 그런데 어라, 이건 또 뭔가요? 트렁크 안에 새 아이가 나란히 앉아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오픈카를 타고 싶다고 했나요? 어머, 이건 새로운 형태의 위험한데. 오픈카. 그래도 아니, 이거 그런데. 너무 위험합니다. 황당한 사고는 장소 불문. 주차 차량에 일어나는 각종 별별 사고들. 주차장에 세워놨는데 뒤에 그 범퍼를 받고 가버렸더라고요.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셨죠? 주차 차량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고,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후진 사고. 잠깐, 이것도 뭔가요? 차에다가 쓰레기를 버리는 아저씨. 받아라 우유팩. 아니, 받아라 굳이 귤껍질. 이렇게 해야 되죠? 에라 모르겠다. 아저씨, 자동차는 왜, 쓰레기통이 왜 아니란 쓰레기통을 말이에요. 아니 떨어져 있는 자, 이번엔 쓰레기를 왜 한밤중 굳이? 어슬렁거리는 한 남자. 그런데 애꿎은 차량을 상대로 격투기 연습을 합니다. 일단 얼굴 가리고요. 후사경 비틀기부터 거침없이 하이킥까지. 말 못하는 차라고 함부로 차시다가는요, 재물 손괴죄로 쇠고랑 찰 수 있습니다. 어디 가세요? 한밤중 한 남자가 차를 향해 돌멩이를 집어던집니다. 한 번도 아니고 왜? 다시 한 번 더. 저런. 뭐 때문에 이러세요? 이분이 바로 그 차의 주인입니다. 사고 난 게 여기 앞유리가 그때 돌로 던기 여기 이쪽이랑 이쪽에 해서 앞유리가 다 그 파손됐고, 앞유리창은 물론 측면에도 파손이 상당한데요. 세상에. 황당하셨겠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뭐 제 기억으로는 거의 한 200 이상. 아, 마음이 아픕니다. 진짜 주차 테러가 이게 진짜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한 번 당하면. 블랙박스가 없었으면 아무도 몰랐을 주차 차량 파손 사고. 하지만 블랙박스는 모두 다 알고 있었죠. 이태봉 씨, 마지막으로 가해자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데. 지금 그분 보시면은 그냥 사과 문자 하나 사과 문자라도 좀 저한테 문자 좀 남겼으면 좋겠어요. 자, 들으셨죠? 다 용서하시겠답니다. 사과 문자 부탁해요. 여기는 서해안 고속도로. 그런데 갑자기 울려 퍼지는 경적 소리. 왜 그러나 싶었더니, 어머, 어이쿠? 멀리서 달려오는 역주행 차량. 너는 하행선, 지금 나는 거꾸로 오시는 상행선. 거죠? 과연 저 운전자 대체 어디까지 갈 수 있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굉장히 고속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오! 반대방향에서 쏜살같이 달려오더니 꽉! 아하, 또 다른 터널. 여기서도 한 차량이 무지막지하게 밀고 들어오는데요. 그리고 꽉! 결국 사고가 나고 맙니다. 도로 위 황당한 별별 사건들. 역주행만큼이나 위험한 것이 또 있죠. 경찰서에서 또 다른 사고 유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낮의 도로. 뭐 때문에 심술이 났는지 앞차가 계속 뒷차의 진로를 방해합니다. 저런 차들이 있어요.
왼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왼쪽으로 맞고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다시 또 오른쪽으로 맞고. 무슨 심보인가요? 무슨 심볼까요? 진로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과실이 아니고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로 도망가네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 결국 화난 운전자 차에서 내려 신호대기에 걸린 앞차를 쫓아가는데요. 진짜 괘씸해. 하지만 차에서 내리지 않는 고의사고 운전 유발자. 그런데 이때 한참의 실갱이 끝에 후진해서 운전자를 치고 도망갑니다. 네? 결국 인사사고까지 번진 도로 위에 고의사고 유발 운전. 이거 엄연한 범죄입니다. 고속도로에서 흔히 만나는 과적, 불법 적재물 차량. 언제 터질지 모르는 고속도로 위 시한폭탄이죠. 잘 가는 화물 차량. 그런데 저런 보셨나요? 화물차에서 소파가 떨어져 나옵니다. 이런 선물은 너무 위험한 선물 아닙니까? 나폴나폴 바람에 날리는 화물차의 뒤태가 사람 잡습니다. 이런 건 꼭 정리하세요. 아니 웨딩드레스도 아니고. 고속도로 낙하물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고속도로. 그런데 저 멀리서 다가오는 파란 물체 다시 볼까요? 출처를 알 수 없는 빗물통이네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는 말이 바로 이럴 때 쓰는 거죠. 낙하물 피해 사고. 과연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앞차로부터 내가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내가 앞차와 너무 간격이 좁아서 안전거리 유지하지 못한 것에서 한 20 내 30% 정도는 못 받고요. 충분한 거리를 뒀는데 예컨대 옆차로에서 떨어진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100% 다 받을 수 있죠. 한적한 고속도로. 그런데 이때 차선 변경을 하다가 앞 화물차를 받고 맙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지만 화물차 미동도 하지 않고 그냥 가지요. 자, 이번엔 톨게이트 앞입니다. 그런데 앞선 화물차 갑자기 뒤로 안 돼요. 안 돼요. 멈춰. 저런. 그런데 한 번이 아닙니다. 경적을 아무리 울려봐도 계속해서 후진하는 아니, 화물 고의적으로 차량.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둔감한 보이는 거 걸까요? 아니에요? 아저씨 뒤에 사람 있어요. 차가 무거워서 못 느끼는 거 아니에요? 제작진은 화물차가 후진 사고에 둔감한 이유를 알기 위해 화물 차량 운전자 양종산 씨를 만나봤습니다. 백밀러로 이제 확인을 하는데 중간에 정말 딱 그 사각지대, 그렇죠. 안 보여요. 후방 사각지대에 차체가 들어 크다 있으면은 보니까 모를 수도 있죠. 가려서 안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작진 실험을 해봤습니다. 실험에 사용된 차량은 2.5톤의 화물차, 그리고 차량 뒤편에 약 9kg의 타이어 4개를 쌓았는데요. 총 36kg으로 약 초등학교 4학년 남자 어린이의 몸무게와 비슷한 무게입니다. 실험 내용은 후진 추돌 사고의 충격을 화물차가 얼마나 감지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느낄 실험에 수 앞서 안 보여요, 화물 일단. 차량 운전자가 타이어와 추돌한 느낌이 났을 때 정지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드디어 운전자가 차에 타고 후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차를 멈추는 운전자. 다 왔습니다. 예.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이미 타이어는 다 쓰러지고 밖에 껴있는 상황.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이렇게까지 돼야. 감이 안 올 줄 몰랐네요. 왜 베테랑 운전자가 이 정도 충격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운전자의 상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들. 그런데 타이어와 충돌한 후에도 계속 후진을 합니다. 결국 타이어가 뒷바퀴에 끼고 나서야 알아차린 상황. 부딪히는 순간은 잘 몰랐고요. 타이어가 넘어지면서 이제 그 밖에 깔리는 순간에 이제 그 진동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만약 이것이 타이어가 아니라 사람이었다면 자칫 인명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차가 크고 이제 화물이 이제 많이 실리다 보면은 이제 그 충격이 운전석까지 충분히 이제 전달되지 못하니까 이제 운전석에 있는 이제 기사분도 이제 그 사고나 이제 충격을 감지하지 못해서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화물차의 후방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후진을 하실 때는 이제 먼저 이제 클락션을 미리 울려주시고 이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서 아니면 동승자가 있으면은 이제 그 동승자를 통해서 후방의 그렇죠. 안전을 확인하시는 게 제일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도로 위 별별 황당 사고,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또 하나의 위험 요인이 바로 기상 상황입니다. 잘 가던 차량, 그런데 아이고 그만 눈길에 미끄러져 360도 회전을 하고 맙니다. 이게 제어가 안 되더라고요. 눈길에 미끄러진 한 차량, 중앙선을 침범해 무려 3중 추돌 사고를 냅니다. 한적한 산길, 그런데 앞 트럭을 잘 보세요.
왼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미끄러운 눈길에 그야말로 요동을 치네요. 저 때는 브레이크 밟아도 막 미끄러져요. 눈길 사고는 급격히 증가세 2007년도에 비해 무려 3.5배나 증가한 수치죠. 하지만 눈길보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높은 건 바로 빗길 사고입니다. 설마 하거든요. 빗길 사고 또한 2008년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비오는 고속도로 뒤에서 갑자기 한 승용차가 나타나더니 화물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중앙분리대에 부딪힙니다. 아니 왜 세상에. 또 다른 빗길 고속도로 잘 가던 차량이 그만 빗길이 미끄러져 아예 전복이 되고 맙니다. 워낙 보수가 대형 잘 사고로 이어지는 다니니까. 빗길 눈길 교통사고. 그렇다면 눈길과 빗길의 교통사고가 일반 교통사고보다 더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30년 경력의 베테랑 운전학원 강사 박철호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빗길에서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은 정지거리라는 게 길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가서 멈춤으로 인해서 위험하게 되고 또 특히 급 핸들로 회전을 하게 되면은 차는 미끄러져서 원심력 때문에 위험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빗길 눈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있죠.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전문가가 말하는 빗길 눈길 안전 수칙이 나갑니다. 집중하세요. 꼭 잘 들으세요. 이게 이제 돌게 되면 미끄러지게 되는데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핸들을 조작했을 때 차는 덜 미끄러지게 됩니다. 대부분 미끄러지게 되면 당황해서 습관적으로 운전대를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하면 차는 중심을 잃고 원심력에 의해 회전하게 됩니다. 브레이크를 좀 가볍게 여러 번 나누어서 차가 안정될 수 한 번에 있도록 꾹 밟는 노력을 해야 것보다. 되겠습니다. 그럼 확 돌아가요. 미끄러졌을 경우 브레이크를 한 번에 밟게 되면 정지거리가 더 길어지게 되죠. 이럴 때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눠 밟는 것이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엔진 브레이크란 기어를 2단으로 놓고 가속 페달이나 제동 장치 등 아무것도 밟지 않은 채 진행하는 상태를 말하죠.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게 되면 점진적으로 속도를 낮출 수가 있어 더욱 안전합니다. 하지만 이런 안전운전 요령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지요. 악천 운전, 안개가 자욱에 낀 날이라든지 폭우 시의 운전, 눈길 운전은 항상 위험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 기술이 좋다고 하더라도 기술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날은 가능하면 좀 운전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블랙박스 속 요지경 사건 사고들 사소한 일이라고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셨습니까? 하지만 이로 인한 피해, 처벌 결코 작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블랙박스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안전운전 잊지 말자고요.